화학 결합 배웠지? 이 화학 결합을 좀 화학적으로 배웠다면은 이제 지구과학 내용으로 다시 돌아왔어. 근데 천체 쪽은 아니고 암석들이 내리는 광물 있잖아. 광물들도 결국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그들의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그동안 화학 내용 했던 것보다 훨씬 쉬울 거야. 훨씬 쉬울 거라서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되는? 알겠지? 이번 시험 너희 학교 시험에서의 가장 핵심 부분은 화학 내용이니까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세요. 일단 이제 지구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 종류를 볼 건데 지구는 내부까지 했을 때 철과 산소가 가장 많았어. 근데 지구의 가장자리 우리 지각이라고 했지.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아요.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생명체의 경우는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탄소가 많아. 그래서 옆에 짜투리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 우주에는 수소가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헬륨이었지. 이 둘이 합쳐서 98% 이상이었어. 왜? 자, 지구의 경우는 뭐가 가장 많아? 철, 산소. 그래서 요거 1순위, 2순위 정도 좀 알아놓으세요. 철과 산소가 많고 지각은 산소와 규소. 그리고 해양도 대부분 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소와 수소겠지. 그리고 대기는 질소가 78%, 산소 21%, 질소, 산소다. 알겠어? 그래서 여기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본문에 나와 있던 생명체, 보통 사람이라고 보면 돼. 사람은 이제 산소가 그냥 가장 많고 그 다음 뭐야? 탄소야. 이게 너희가 쌤 사람이 몸이 어차피 3분의 2가 물이니까 산소가 많으면 그만큼 이 해양처럼 수소가 그 다음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수소는 개수는 많은데 질량이 너무 조그매.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당 질량이 1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질량에서 져버린 거야. 알겠어? 나야? 자,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일단 공통적으로 뭐가 일단 많아요? 잘 봐, 자주 보이는 게 뭐야? 산소 일단 많지. 자, 산소가 왜 가장 많냐? 이게 중요해. 산소는 수소나 탄소, 규소 등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을 해. 그래서 우리 알칼리 금속의 경우도 쉽게 산소랑 반응했었고 또 우리 CO2, NO2, SO2 이런 식으로 비금속하고도 결합을 되게 잘하지. 그래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산소가 되게 여기저기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산소는 우리 몇 주기 몇 쪽이었어? 산소 2주기 16쪽. 원자과 전자 몇 개? 6개. 그럼 결합을 최대 몇 개 해? 6개니까 몇 개가 부족해? 2개 부족하니까 결합 최대 2개. 그치? 그래서 전자성 2개 형성하는 거였고 뭐 탄소나 규소 이런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애들이니까 얘도 결합 되게 많이 할 수 있지. 따라서 우리가 탄소화합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원소들은 결국 어디서 왔어? 별이 탄생하고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럼 이런 구성 원소가 왜 각각 다르냐? 결국은 구성 원소의 종류랑 그 비율이 다르니까 당연히 구성 물질에도 차이가 있겠죠?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자, 그래서 지각과 생명체의 지금 원소가 이제 종류로 지금 원그래프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각의 경우는 뭐가 가장 많았다? 산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규소. 이 비율 높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우리 지각의 경우는 지각을 쪼개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을 쪼개면 다시 한번 광물로. 우리 광물이라는 건 뭐 장석, 석영 이런 애 뜻해. 그 다음에 광물은 원소의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지각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광물이 지금 70% 이상이 산소랑 규소잖아. 이들이 이제 결합한 규산형 광물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은 뭐다? 규산형 광물이 대부분이다. 그럼 나머지는 비규산형 광물. 알루미늄이라든지 막 이런 애들 조금 있는 거지. 나머지는 규산형 광물.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단어에서 뭘 배우겠어? 규산형 광물이라는 걸 당연히 배우겠지? 그리고 생명체에서는 탄소와 산소의 비율이 높아. 그리고 이제 생명체는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앞에 나온 요 4가지 애들은 공통적으로 탄소가 수소,
산소 등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탄소화합물이야. 그럼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게 바로 탄소화합물인 거지. 즉 지각에서 광물에 대해서 규산형 광물 하나 배울 거고 이 챕터에서 볼 내용이 두 번째가 생명체 내에서 이런 탄수화물, 뭐 지질, 핵산 이런 걸 구성하는 탄소화물에서 배우는 게 이 내용의 핵심이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봤듯이 우리 규산형 광물은 결국 규소와 산소잖아. 그치? 얘 규소 원자가 전자 몇 개? 14족이야 얘. 원자가 전자 4개야. 그리고 탄소화물은 결국은 얘가 이제 수소나 탄소 뭐 이런 애들 만난 거거든? 얘도 원자가 전자 몇 개? 4개야. 둘 다 4개다 보니까 맥스 몇 개의 결합을 할 수 있어? 최대 4개의 결합하니까 굉장히 다양한 결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탄소화물이나 규산형 광물이 많은 거예요. 알겠어? 즉 이 14족 애들이 결합을 다양하게 하니까 그들에 대해서 보자 이거야. 그리고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여기다 밑줄 그어 일정한 구조의 기본 단위체가 결합하여 형성. 즉 기본 단위체가 여러 개 만나서 덩어리를 이룬다라는 거지. 반복적인 구조를 이루겠다 이런 거지. 그리고 이 주요 물질은 이 기본 단위체가 어떻게 배열했냐에 따라서 종류가 또 달라지기도 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뭐 여기 짜투리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면 우리 수소나 헬륨은 빅뱅 대폭발에 의해서 초기에 생겼고 헬륨부터 철까지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핵융합에 의해 생겼어.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뭐 때문에? 초신성 폭발 때문에 생겼다.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되겠다. 이해됐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이제 규산형 광물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67페이지 펴면 돼. 아, 이제 66이냐? 66페이지 펴면 돼.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규산염 광물은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광물이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규소와 산소가 결합된 규산염 삼연체에다가 이렇게 네모쳐놔. 규산염 삼연체를 기본 단위체로 한다. 얘가 바로 기본 단위체야. 그리고 여러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지면 이걸 이제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들이 대부분이 규산형 광물이라 했잖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석영이나 장석이나 뭐 이런 우리 외웠던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던 여러 가지 광물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일단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봤더니 자, 삼연체가 얘들아 뭐야? 말 그대로 면이 몇 개? 4개인 입체 구조를 우리가 뜻하는 게 바로 삼연체지. 그지? 근데 이게 어떻게 규소와 산소가 삼연체를 만드냐? 일단 규소의 전자 배치 봤더니 3주기 14족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야. 그래서 규소 한 개당 최대 4개의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잘 봐봐. 규산은 삼연체. 우리가 SiO 삼연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중심부에 뭐가 있어? 규소가 있지. 이 중심부의 규소가 지금 첫 번째 전자 하나 산소 결합했고 두 번째 전자 또 하나의 산소 세 번째 전자 이게 입체 모양 이렇게 펴낼게 네 번째 전자 이렇게 뒤로 해서 총 4개의 산소랑 공유 결합한 거 보여요? 그럼 이제 8개 만족했지? 그런데 얘네가 이제 입체 구조다 보니까 각 지점에 밀어 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심부에 규소가 들어가게 되면서 삼연체 구조가 됐다라는 거지. 정확하게 다 산소니까 치우침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래서 정삼연체 구조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소 한 개를 중심으로 산소 4개가 결합한 정삼연체 구조인데 중요한 건 음전하에다가 동그라미 치워. 이게 별표. 왜냐면 얘들아 우리 산소 아까 원자과 전자 6개였어. 근데 지금 결합 몇 개 했니? 1개 했지. 얘 그럼 전자 하나가 부족하지. 그럼 얘는 지금 불안정하잖아. 그래서 외부에서 누군가로한테끔 전자를 어딘가에서 온 거야. 그래서 여기는 전자가 외부에서 날아와서 얘가 이렇게 음이온을 띠고 있어. 이게 하나당. 전자 하나 얻은 거지. 하나 얻었으니까 1-겠지 산소지만 여기도 또 하나 얻고 여기도 또 하나 얻은 거야. 여기도 또 하나 얻은 거지.
그러면 이게 산소 4개니까 전자를 총 몇 개 얻어야 다 안정해지겠어? 4개 얻어야겠지. 그래서 실제 규산염 삼형체는 SI에 몇 개? 4개. 그리고 몇 가? 4개의 전하 얻은 요런 형태로 돼 있어. SiO4 4- 형태이기 때문에 음전하를 평소에 띄고 있는 거야. 알겠어? 여기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옆에 짜투리 잠깐만 보고 갈 건데 우리 약간 기본 단위체로 해서 복잡한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규산염 광물은 기본 단위체가 그럼 뭐다? 규산염 삼형체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배울 탄수화물 중에서 단백질을 대표적으로 먼저 배울 거거든. 단백질은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야. 이 아미노산이 총 1번부터 20번까지 20종류가 있어. 얘네가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우리 핵산이라고 하는 게 너희 알고 있는 DNA와 RNA야. DNA와 RNA도 한 사슬이거든. 얘네 사슬을 쪼개면 기본 단위가 있어. 그게 바로 이름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건데 뒤에 가서 나오지만 어쨌든 우리가 배울 요 3가지들이 다 기본 단위체가 뭉쳐진 거다라는 걸 알아두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규산염 광물의 결합 규칙성 보시면 아까 일단 기본적으로 SiO4 4-라고 하는 구조를 갖는다고 했어. 그럼 이들이 이온이니까 아직 화합물은 아니지. 그러면 이 규산염 삼형체 입장에서는 음전하 띄고 있기 때문에 양이온과 결합해도 괜찮아. 이게 첫 번째 방법. 또는 다른 규산염 삼형체와 산소를 공유해서 결합해도 괜찮아. 이게 두 번째 방법. 무슨 얘기냐면 쌤이 편의상 평면으로 좀 그릴게. 편의상. 자, SI가 4개의 산소와 결합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산소는 결합을 2개 하고 싶잖아. 아까 이온 결합까지는 이해되지? 다른 양이온 오는 거는. 그러면 뭐 Na 플러스가 4개 오던지 Ca2 플러스 2개 오던지 이런 식으로 전하량만 제로로 만들어주면 돼. 근데 만약에 양이온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옆을 둘러봤더니 다른 규산염 삼형체들만 있는 거야. 왜냐면 얘네 딱 이게 분자가 아니거든. 쌤이 지난번에 분자와 분자가 아닌 거 비교해줬던 거 기억나? 끊임없이 연결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다른 규산염 광물이랑 얘가 야, 너 SI 여기 있냐? 우리 여기 산소 같이 쓸래? 그래, 이거 같이 쓰자. 그럼 얘도 또 자기 거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럼 또 다른 규산염 광물이 또 와가지고 여기서 줄줄이 연결할 수 있겠지. 쌤이 지금 편의상 평면으로 그린 거야. 얘네 원래 입체니까 각도끼리 딱 맞아 떨어져.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일자로 쭉쭉쭉쭉 연결하는 경우 이게 바로 단사슬 구조야. 그리고 위아래도 연결하고 양쪽 옆으로 갈 수도 있겠지. 그치? 어쨌든 이렇게 산소를 같이 쓰자라고 해서 줄줄이 옆으로 이어나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리고 쌤이 평면으로 그려서 그렇지만 얘는 입체니까 내가 이렇게 X축으로든 Y축으로든 Z축으로든 입체 모양으로든 퍼져나갈 수 있겠지. 한 방에 한 줄로도 되겠고 납작하게도 되겠고 입체 모양도 되겠지. 이렇게 결합 방식이 어때? 다양하다 이거야. 알겠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 일단 어쨌든 결합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뭐가 될 거야? 중성이 될 거야. 그리고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규산염 광물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 다음 밑에 한번 봐봐. 독립형 구조. 말 그대로 용어에서 봤듯이 독립형이라는 거는 다른 규산염 삼형체랑 결합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아는 거야. 내 자체 그대로야. 그래서 이 경우는 규산염 삼형체 한 개가 독립적으로 양이온과 결합한 케이스. 규산염 삼형체 한 개가 양이온과 결합하면 딱 자기 결합하고 끝. 그럼 얘는 견고할까? 지들끼리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애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약하겠죠, 상대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뭐가 있냐면 조금만 더 내릴걸, 미안해. 이런 애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감람석이라는 애가 있어요. 감람석. 알겠어? 감람석 너 혹시 들어봤니? 못 들어봤어? 이거 원래 옛날에 중등 교육과정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나? 조금만 더 나오면 좋은데. 자, 그래서
얘네는 일단 양이온과 결합한 케이스다. 일단 요 정도 일단 먼저 봐두세요. 그리고 단사슬이라는 거 우리 단수 복수할 때 단수는 몇 개야? 한 개지. 한 줄로 옆으로 쭈르륵 연결된 거야. 그럼 이건 산소 몇 개 공유했어? 한 사면체당 한 개 공유했지. 선생님 이거든요. 이것도 뜬 산소 한 개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양쪽의 산소를 한 개 공유한 거야. 그리고 얘는 그러면 앞에랑 뒤에, 앞에랑 옆에 두 개 공유했지? 그치? 자, 그리고 판상 구조는 하나, 둘, 세 개 공유했지? 맞아요? 그리고 망상 구조는 입체 모양 가면서 토탈 몇 개 공유? 네 개 공유한 거 보여? 그래서 얘는 한 개 공유한 거고 얘는 이중이니까 몇 개 공유? 두 개 공유, 얘는 세 개 공유, 네 개 공유한 거야. 당연히 이거 공유한 산소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 견고해지겠죠. 그래서 밑에 봐봐. 공유하는 산소의 개수가 점점 증가해. 점점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아까 우리 사면체 자체가 입체 모양이다 보니까 사면체 꼭지점마다 다 입체가 뻗어나가니까 당연히 얘는 입체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얘는 납작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옆은 했지만 나머지는 안 했으니까. 알겠어? 자, 이런 느낌으로 일단 요거 받아들여 보시고 밑에 봐봐. 이건 비율인데 그럼 SI 한 개당 5의 비율을 봐봐. 얘는 독립돼 있다 보니까 SI 하나에 5 몇 개? 4개죠. 그럼 비율이 원래 4였지. 근데 얘는 봐봐. 나는 원래 SI 한 개당 5를 4개 갖고 있었지만 그 5는 온전히 내 거가 아니라 그 5, 4개를 다 반만 내가 쓰고 있지. 그럼 4개 중에 절반이니까 내 거 온전히 된 건 몇 개밖에 없어? 2개. 2분의 1짜리가 4개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긴 비율이 몇으로 줄은 거야? 2로 줄은 거야. 갈수록 비율이 어때? 감소하고 있는 거지. SI 한 개당 5의 비율이. 알겠어? 대신에 결합이 더 견고해지는 거기 때문에 풍화에 얘는 약해서 다 나가 떨어지지만 견고하게 결합한 망상 구조로 갈수록 어때요? 풍화에 더 강하겠지. 왜냐면 결합수가 어떠니까? 많음으로. 알겠어? 이게 결합수가 많기 때문인 거야. 결합을 다 끊어야 되니까. 이걸 다 끊어야 부서지는 거거든. 다 끊으려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 필요하거든. 그리고 그 예시들을 이제 암기해줘야 돼요. 여기. 이거 암기 이렇게 써놔. 그래서 감람석이 제일 쉽게 쪼개지는 거고요. 그 다음 휘석. 그 다음 각섬석. 그 다음에 이제 판상구조의 흑음모인데 이거 외우기 쉬워. 너희 흑음모 들어봤어 혹시? 들어봤지? 이거 중등에 나오지 않냐? 음모 들어봤지? 얇은 판 모양으로 쪼개지는 이런 광물이거든? 얘는 힘을 주면은 얇게 슬라이스가 져져 이렇게. 탕 치면 판으로 쪼개져. 약간 기왓장 쌓아놨는데 기왓장이 한 개 한 개 분리되는 느낌인 거야. 왜 그렇게 분리되겠어? 얘가 판상 구조니까. 판 자체는 안 깨지지만 판과 판 사이에는 결합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판 모양으로 슬라이스로 쪼개지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너희 장석과 석영 이게 바로 크리스탈이거든? 석영이 크리스탈이야. 얘네가 이제 제일 견고한 애들인데 여기 옆에 봐봐. 장석과 석영은 풍화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지. 왜? 아까 얘기했듯이 결합이 가장 복잡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풍화에 강하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고 밑에 이들의 차이가 뭐냐? 장석은 규소의 일부가 이제 규산화 사면체의 규소 일부를 대신해서 양이온이 살짝 섞여 있어. 쉽게 말하면 약간 불순물이 있는 석영이다라고 보면 돼. 중간에 다른 애들이 약간 온 거야. 규산화 사면체 사이사이에. 알겠어? 근데 석영은 정말 100% 뭐예요? 규산화 광물로만 견고하게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당연히 누가 더 강할까? 석영이 강하겠지. 알겠어? 그럼 얘는 모든 결합의 세기가 다 어떨까요? 똑같지? 모든 결합의 세기가 다 똑같으면은 힘을 가했을 때 누구 하나가 먼저 한쪽이 끊어지고 이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아까 이 흑음모가 판 모양으로 슬라이스 쳐진 이유는 뭐였지? 판 내부의 결합은 강하지만 판과 판 사이의 결합이 있어 없어? 판과 판 사이의 결합이 약하고 없거나 하니까 여기가 쪼개진 거지. 즉 약한 쪽이 있으면 쪼개져. 근데 다 똑같으면 깨져. 근데 그냥 깨지는 거야. 불규칙적으로. 그래서
너희 밑에 여기 깨짐과 쪼개짐이라고 나와 있지. 지금 표 잘린 부분. 이게 너희가 그냥 암기하면 어렵거든. 이해하고 암기해봐. 그러면 이 흑음모는 판과 판 사이엔 결합이 약하니까 슬라이스 쳐지는 식으로 쪼개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지. 여기 이거 쌤 교사형이니까 밑에 이거 방향은 보지 않아도 돼. 알겠어? 그냥 쪼개진다. 약한 부분이 있구나. 근데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석영은 결합이 다 똑같이 세지. 누구 하나 약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깨져. 근데 장석은 어때? 중간에 불순물 섞여 있겠었지. 이온 결합은 정전기적으로 붙어 있는 거지 실제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건 아니지. 정전기로 붙여놓은 거는 쉽게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 있지. 이거보다는. 그러다 보니 장석은 약한 부분이 존재하죠. 그래서 장석은 쪼개지는 거야. 쪼개짐과 깨짐의 차이점이 뭐다? 똑같이 결합이 세냐? 아니면 똑같이 약해도 돼. 똑같이 약하냐? 그러니까 다 똑같냐 또는 다르냐만 보면 돼요. 약한 부분, 다른 부분이 있냐 없냐? 알겠어?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그럼 이 전 것들 한번 보자. 이 전 것들. 자, 어때? 지들끼리 있어도 결합도 없어. 없는 것도 다 똑같은 거야. 다 균일한 거야. 그럼 똑같으니까 얘는 균일하니까 쪼개질까? 라고 하기엔 애시당초 결합 자체가 없는데 뭘 쪼개지니. 결합이 똑같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돼야 쪼개진다고 하지. 애시당초 각자 마이웨이인데 이건 그냥 우당탕탕 알아서야. 그래서 이건 깨짐이라고 해줘야 맞아요. 알겠어? 얘는 어때? 여기 결합은 약하지만 나머지는 다 여기 결합은 강하지만 나머지 약한 방향이 존재하지. 그럼 이 강한 거를 남겨두고는 그 방향으로 다 결이 이렇게 썰리겠지. 알겠어? 그럼 얘는 쪼개짐인 거야. 얘도 여기 강한 부분이 따로 이렇게 존재하지. 그럼 얘네를 뺀 나머지 방향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겠지. 알겠어? 그럼 이 경우도 쪼개지는 거지. 이해돼 요거? 더 쉽게 외우려면은 산소를 한 개건 두 개건 세 개건 공유하면은 공유하지 않은 부분은 약해. 그 공유하지 않은 부분으로 쪼개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공유하지 않은 부분으로. 근데 모두 다 똑같이 공유했을 때는 장석은 모두 다 똑같지 않았잖아. 모두 다 똑같이 공유했을 때는 약한 부분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깨진다. 결합은 아예 없는 것과 같은 케이스다. 아예 빵개거나 아예 오리거나만 깨지는 거야. 이러면 더 외우기 쉽겠지. 알겠어? 빵개거나 오리거나. 이해돼요? 일단 여기 암석의 종류들도 알아두셔야겠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옆에 너희 짭토리 5번 설명을 좀 볼 건데 이거를 조금 글로써 표현해 준 거야. 지금 휘석이나 각성석의 모양이 기둥 모양의 결정 구조다라고 나와 있지. 휘석이랑 각성석이 얘네거든? 이거를 너희가 입체적으로 뭔가 생각을 해봐. 그럼 얘네 이렇게 쭉 서 있는 뭔가 원기둥 느낌이잖아. 원은 아니더라도 각기둥? 얘도 뭔가 이 두 줄이 쫙 서 있는 뭔가 각기둥 느낌이지? 그럼 기둥과 기둥 내부에는 강하겠지만 기둥 말고는 쪼개진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알겠어? 얘는 어쨌든 직선 모양으로 결합했으니까 모양은 기둥 모양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감람석이나 석영은 뭐 깨지는 거고 뭐 흑음모는 아까 얘기했듯이 판 모양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사투리로 설명으로 나온 거다. 즉 어떻게 결합을 했냐에 따라서 겉보기의 모양이나 특징이 어떻다? 다르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냥 이거를 막 외워라고 해도 돼. 근데 그렇게 하면 너희가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한 건데 오히려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밑에 한번 채워볼게요. 개념 속소.
자, 1번에는 산소, 1번에 4, 2번에 1, 4, 공유, 3번에 뭐야? 산소. 여기서 그나마 너희 조금 그나마 머리 아팠던 게 여기 이제 광물들. 그거 말고는 크게 뭐 암기하거나 할 건 없어. 이해하세요, 그냥. 알겠어?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우리 규산형 강물 했으니까 뭐 하겠어? 탄수화물 하러 오겠지? 그래서 탄수화물의 첫 번째 내용, 단백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자, 우리 아까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뭐라 그랬지? 혹시 이름 기억나는 사람? 아미노산. 근데 아미노산 이름은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일단 단백질의 주요 구성 원소는 CHON이야. 그래서 단백질의 주요 구성 원소가 너희 교재엔 없지? 단백질의 이제 구성 원소 이건 적어놔. CHON. 요 순서로 이제 있다. 뭐 가끔 황도 들어있어. 이렇게 쭉쭉쭉 해주면 돼. 그럼 단백질이라는 거는 도대체 뭐를 하냐? 우리 몸의 주요 구성 물질로 쓰이죠. 머리카락, 근육, 피부, 뼈, 적혈구, 우리 혈구 있잖아.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거 다 뭐야? 단백질 덩어리야. 알겠어? 그리고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해. 뭐야? 효소와 호르몬의 주 성분이다. 그래서 우리 생명활동에 필요한 어떤 화학 반응들을 조절하는 게 바로 이 단백질이야. 효소는 우리 소화효소를 보통 중학교 때 배웠지만 DNA 복제해서 세포분을 할 때도 쓰이고 그냥 우리가 이런 피부가 까졌을 때 재생하거나 할 때 그때도 분열이잖아. 생지세포 분열이건 체세포 분열이건 그럴 때도 다 효소는 쓰여요. 알겠어요? 내가 내 피가 나서 딱지기가 앉거나 할 때도 딱지를 만드는 트롬보키네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나와야 실제 피딱지가 형성이 되거든? 이런 것도 다 효소의 역할이라는 거야. 이해돼? 자, 그리고 너희 이제 생장 호르몬이나 또는 뭐 인슐린, 글루카곤 이런 게 바로 호르몬이잖아. 우리 제대로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물을 안 먹고 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피부가 푸석해지고 머리카락 빠지고 손톱 갈라지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심한 경우 다이어트 급하게 막 너무 심하게 하면 키도 안 크고 여성 호르몬 안 나와가지고 여학생들은 막 생리 불순되고 이런 경우 있거든. 다 뭐를 섭취 못해서 그래? 단백질 못 먹어서 그래. 그래서 너희 나이 땐 절대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면 안 돼. 운동하는 거야, 운동. 먹어서 하면 안 돼. 먹어서 단백질 열심히 먹어. 알겠지? 파우더 먹으면 되잖아. 근데 그것도 먹지 말고 열심히 다 먹는 게 제일 좋아. 성인 돼서 그냥 지방을 입에 패. 자, 그리고 이제 항체의 주성분. 이 항체라는 건 뭐냐면은 인체의 면역 반응을 놓아. 그래서 우리 또 급하게 다이어트 하면 감기 같은 거 잘 걸려요. 몸이 약해져요. 면역력 떨어져. 그러면 이제 대성포진 같은 거 오고 하는 거야. 알겠어? 평소에 운동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 감기도 잘 안 걸려. 실제 뭐가 몸의 항체가 정확하게 잘 만들어지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와도 난 충분히 못 질릴 수 있거든. 근데 내 몸이 완전 다 병든 닭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우리 다 노화된 군인만 있는 나라는 금방 정쟁에서 질 거 아니야? 똑같아. 알겠어? 그래서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운동 못하겠다. 난 싫다. 그러면 잘 먹는 거라도 하면 돼. 알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 단백질 섭취하면 되거든. 자, 어쨌든 이런 단백질은 기본 단위체 이름이 뭐였지? 아미노산이다. 약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기본 단위체를 이루어진 물질, 우리 몸의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핵산은 기본 단위체를 결합한 거야. 근데 너희 알고 있는 아까 지질 있었지? 우리 탄단지 지질. 지질은 기본 단위체가 끊임없이 결합한 게 아니야. 지질의 경우는 우리 소화하면 뭐 생겼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게 생기거든? 걔는 이 모노글리세리드랑 이 지방산, 이게 원래 이렇게 3개 붙어있는 요게 이제 지방 하나야. 얘는 분해해봤자 요거 하나에 이거 실 2개 빠진 요 정도거든? 이게 모노글리세리드랑 이게 지방산이 붙어있는 거. 알겠어? 자,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얘네가 해파리가 연결돼 있어? 그건 아니잖아. 근데 이게 하나 끝이잖아. 이건 기본 단위체가 결합한 거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지질한테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만. 지질이 지방이야, 우리 알고 있는. 지질 안에 지방이 있는 거야. 알겠어? 왜? 뭐? 어? 자, 탄수화물은 이제 기본 단위체 몇 개냐에 따라서 한 개면 단당류. 예를 들면 이게 설탕. 포도당. 2당류는 몇 개겠어? 2개겠지? 2개 붙은 게 너희 알고 있는 엿당 또는 설탕. 다당류가 녹말. 그 포도당을 우리 저장할 때 녹말로 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치? 이건 식물이 저장할 때 녹말이고 사람의 경우는 글리코젠이라는 걸로 해. 이 글리코젠 너희 언제 들으냐? 중학교 3학년 때 너희 신경계 호르몬 항상성 배웠던 거 기억나? 글루카곤 혈당량 증가 막 이런 거 할 때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저장이 되고 저장된 글리코젠이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 즉 동물 세포는 포도당을 저장하는 형태가 글리코젠이고 식물은 녹말인데 재료는 둘 다 포도당이거든? 이것도 결합 구조의 차이야. 포도당을 어떻게 쌓아 올렸냐. 약간 녹말은 이렇게 다 했거든? 글리코젠은 이렇게 약간 뒤집혀 있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갈 거냐, 이렇게 지그재그냐 약간 이런 느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구체적으로 단백질 만들러 가보자. 자, 단백질의 형성. 단백질은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라고 했지. 아미노산을 그냥 갖다 던진다고 해서 그들이 막 뭉쳐지는 건 아니야. 그들이 뭘 해야 돼?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여기 용어들 잘 한번 봐봐요. 자,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여기도 밑줄 읽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이 되면은 뭐가 형성이 된다?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져요. 연결해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내는 거야. 밑에 그림 봐봐. 아미노산 1번과 2번이 펩타이드 결합을 해. 근데 펩타이드 결합의 특징은 중간에 물이 빠진다는 거 그림에서 일단 먼저 보자. 그리고 계속 밑에다 줄줄이 땅콩으로 붙이면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 결합이 생기겠지.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고분자 화합물을 만들었지. 고분자 화합물. 고분자 화합물이 영어로 폴리머야. 폴리머. 그래서 앞에 폴리라는 게 붙으면 굉장히 고분자다. 여러 개가 묶여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너희 페트병 약짠 거 알지? 페트병 PET. 그 P가 폴리의 P예요. 실제 PET는 폴리에틸렌에서 ET 이렇게 된 거고 PS가 합성 고무거든. 폴리스티렌. 그리고 실제 PE라는 것도 있고 폴리에테르, 그리고 에스터 되게 많아. 폴리아마이드. 그래서 앞에 폴리가 붙으면은 기본 단위체가 끊임없이 연결돼 있구나. 너희가 비닐이라고 부르는 우리 비닐봉다리 비닐. 걔도 원래 공식 이름은 폴리바이닐이야. 바이닐. 왜냐면 걔가 VY거든. 바이닐이어가지고 걔네가 근데 우리가 그냥 비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VINYL인데 I잖아. 그래서 바이닐이 원래 이름인데 우리가 그냥 비닐 하는 거야. 원래는 걔도 그냥 PV겠지 그러면. 너희 막 그 책 읽다 보면 PVC 이게 플라스틱 중에 PVC라고 되게 많거든. 보통 락이나 뚜껑 이런 것들이 또 걔네도 그럼 얘는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 이런 식으로 약자를 쓰는 거야.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나중에 대학 가면 너희가 열심히 외울 거야. 자, 폴리라는 게 붙으면은 기본 단위체가 끊임없이 연결된 거다. 이때 우린 보통 폴리를 붙인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가 됐으니까 폴리펩타이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이게 한 줄짜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길어질 수는 없잖아. 뭉쳐요. 뭉치게 되면서 덩어리가 돼. 근데 폴리펩타이드가 한 덩이가 그 자체가 단백질이 되기도 하고 2개가 덩어리 되기도 하고 4개가 이렇게 하나의 단백질을 이루기도 해요. 이건 단백질마다 또 달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접혀지면서 고유한 구조를 만들어. 이 구조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돼.
구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알겠어? 그래서 일단 여기 특징 또 밑줄 한번 그어보면서 갈게요. 일단 펩타이드 결합의 특징은 두 아미노산 사이에서 뭐 빠져라?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와라. 물 분자 한 개 탈출해야 돼. 알겠어? 요게 일단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별표 쳐.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이게 이제 암호화되어 있는 거야. 이 종류가 뭐 1, 3, 2, 16, 15, 뭐 7, 8 순서가 20개가 랜덤으로 오겠지. 그 번호의 순서에 따라서 그 내용물이 정보가 다 코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나 얘는 좌측으로 몇 도 구부러지고 누군 일로 구부러지고 하면서 이 모양과 구조가 결정이 되는 거지. 그냥 막 무작위로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다 정보화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구부러지고 접히면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하나의 폴리펩타이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진 게 바로 단백질이 되는 거다. 알겠어요? 이 개수는 결국은 랜덤인 거야.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잖아. 그래서 붉게 보이잖아. 이 헤모글로빈은 지금 폴리펩타이드 몇 개가 4개가 뭉쳐서 하나의 적혈구를 이루게 되는 거지. 하나의 헤모글로빈을. 알겠어요? 이해되죠? 자,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 아미노산의 종류 1번부터 20번까지 어떤 게 올지, 또 몇 개가 올지,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 또 배열 순서가 뭐일지, 그걸 이제 아미노산 배열이라고 하거든? 가 결국은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하니까 단백질은 종류에 따라 뭐가 달라져? 기능이 결정되는 거지. 따라서 이들이 결국은 입체 구조를 결정하고 이 입체 구조에 따라 기능까지 결정이 되는 거다. 알겠어요? 연쇄적인 거 흐름 알겠니? 그럼 만약에 내가 아미노산 하나를 임의로 바꿔버렸어. 순서를. 다른 종류로. 그러면 그 단백질은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진 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전자 재조합하고 하는 거야. 알겠어? 이해되시죠? 자, 단백질의 종류는 적혈구 속에는 헤모글로빈, 우리 머리카락이나 손톱에는 케라틴. 그래서 우리 샴푸 중에 케라시스라는 게 있죠. 케라틴에서 따온 거예요. 아버지가 쓰셔요? 자, 그리고 콜라겐. 이건 많이 들어봤지? 콜라겐.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 족발 껍데기. 그죠? 자, 그리고 마이오신과 액틴. 근육을 구성하는 근육 섬유야. 알겠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생명과학 1에 나오는 내용. 소화효소, 아밀레이스. 이건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호르몬, 인슐린. 이런 것들이 여기다 단백질이다. 자, 그리고 단백질은 여기 옆에 특징 이것만 보고 좀 쉬었다 갈게요. 열과 산에 굉장히 약해. 가열하면은 형태가 바뀌어. 복원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계란이 열에 가하면은 익었는데 다시 그게 융해가 돼? 아니지, 그건 변성된 거니까 안 되는 거지. 얼렸다 녹는 건 상관없어. 얼린 계란으로 요리해도 똑같이 계란이긴 해. 자, 그리고 산에 의해서도 우리 산성, 황산, 염산, 테러하면 사람 피부도 녹잖아. 그게 결국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변성이 되다 보니까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입체 구조가 바뀌는 것을 이제 변성이라 부르고, 이게 보통은 온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변성이 진행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화상 입은 피부는 절대 복원이 돼 안 돼. 절대 재생 안 돼요. 못 살려. 떼어내고 이식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화상만큼 치명적인 게 없어요, 실제로. 알겠어? 그래서 고유의 기능을 아예 잃어버린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조금 쉬었다가 뒤에 핵산 내용만 하면 끝이거든? 오늘 내용이 그렇게 막 많진 않아.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꼴랑 50분밖에 안 됐어. 근데 용어들이 생소해가지고 너희가 조금
그러면 일단 우리 아까 했던 거 단백질 내용까지만 개념 속속에 4번, 5번만 하면 되거든? 그리고 단백질까지만 문제 연습하고 마무리하자. 알겠지? 야구 보러 간다고? 야구? 야구 좋아해? 너는 어디야? 기아 오늘 완전 이겼더만. 너는 팀 어디야? 좋아하는 팀 있어? 다 괜찮아? 쌤은 두산인데 졌어. 두산이야? 왜 이렇게 신났어? 야, 너 왜 대놓고 놀고 있어? 지금 내가 뭐하러 했어? 개념 속속 풀라고 했잖아, 4번, 5번. 네. 헥산이 또 용어가 어려워서. 헥산 나오는 거 하지 마세요. 4번에 1번만 해. 게이드? 4번에 1번은 5점5. 너희 오늘은 숙제 되게 적겠다. 기출표 안 가져왔다 했지? 쌤 책 하나 줄 테니까 보면서 프린트해다 할 수 있겠어? 노트에다가? 아니면 빈 공간에다가? 이면지에다가? 제 남은 시간을 쌤이 기출표 문제를 풀려서 아예 기출표 숙제 없애려고 하거든? 이 내용은? 앞에 거 우리 빨리 복습해야 되니까. 얘들아, 4번에 1번은 동그라미였고 5번에 조현아 6번은 하는 거 아니야? 우리 6번 안 배웠어? 5번에 기억은 아미노산, 니은은 물, 가는 펩타이드 결합. 현아, 뭐 하고 있어? 가. 무슨 결합이야? 펩타이드 결합이지? 맞니 얘들아? 나? 나래. 다음 주에 헥사는 하고 여기 내용 좀 이어서 해줄게. 얘들아, 그러면 여기 일단 O2 뒤로 넘기면은 내신 탄탄해. 진도로 안 나간다고 했지 논다고는 안 했어. 1번부터 우리 풀 수 있는 게 7번까지만 하면 돼.
근데 안 보고 풀 수 있게끔. 그리고 실력 1등급 도전에서는 1, 2번. 7번까지. 아니요, 7번까지만 하면 돼. 벌써 다 했어? 그건 해야지. 칠번까지 하고 저기 앞에 우리 1-1 제일 앞에 버린 거 여기를 하자. 어차피 해야 돼. 누가? 중금속인데 여기서는 비금속처럼 이렇게 분유결합 하는 거야. 둘 다의 성질을 가진다 했잖아, 중금속이. 응. 잡담하지 마라.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떼어놓을 거야. 둘이 같이 못 앉게 할 거야.
최대한 안 보고 풀어봐. 앞에 개념을 익히고 천천히 풀어도 되니까. 그거 다 풀면 끝이야. 다 풀면 우리 앞에 맨 앞에 여기 진도할 거야. 채점 해봐 다 했으면. 일, 2번만. 칠 번까지 문제는 다 푼 거야, 다들? 아직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구나. 이거 옛날 거 숙제지? 저번 거, 예전 거. 앞에 못 들은 거구나. 여기 일단 채워야 돼. 어? 이거 우리 옛날 건데? 너 왜 과거에 머물러 있어? 너 왜 여기도 안 돼 있어? 야, 우리 지금 여기 하라고 한 거잖아, 1번부터. 오토가 왜 새 거야? 다 했어요?
오, 정리하고 있었어? 아니 있으면 외워지는 거. 나 풀어봤으면 채점해봐. 결합이 많을수록 풍화해. 강하다 했지? 나 요거 하고 있어? 백하기 애매하니까. 그러면 다한 친구들은 기출픽에서 페이지 82페이지로 개념 정리 한번 하고 84부터 할 건데 84부터 86인데 여기도 핵산되면 끊을 거거든? 이거 못한 거는 그냥 숙제로 하면 되거든? 웬만하면 다 하고 갈 수 있을 거야. 이거를 최대한 해야 우리가 앞에 기출픽이 늦게 와가지고 밀린 것들을 최대한 할 수 있거든, 숙제로. 그 지금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건데, 그럼 너 지금 혹시 뭐 할 거 있어? 차라리 그거 개념 할래? 개념 암기할 사람은 개념하고, 근데 너희도 최대한 이걸 책 안 보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암기할 거 차라리 암기하고 해. 알겠지? 내가 책 빌려준다 했지? 핵산은 일단 피하고 그게 82페이지가 핵사는 빼고야. 여기 이거? 여기가 그건 빼. 접히면 안 돼. 아니면 교사형을 볼래? 답이 있어 좀 애매하잖아, 그지? 여긴 빼놔. 여긴 빼놔. 여긴 핵산이거든. 지금 할 내용이고 남은 건 숙제야. 그리고 우리 앞에 배웠던 내용 지난주에 숙제가 6강이었잖아. 6강 다음 내용은 7강 전자배치거든. 거기 7강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걸 다 하고 가야 7강만 숙제가 되는 거야. 기출비 7강. 우리 이게 1강, 2강 이게 순서대로 있어. 지난번 숙제가 6강이었잖아. 응. 그때 6강 숙제 여기서 클리닉 때 하나 했더니 안 하고 갔었잖아. 하고 갔어? 그래, 숙제를 한다는데 왜 앞에 편 흔적도 없어? 여기가 6강. 6, 7 해야 돼.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시험 범위야.